결국에는 5성 보석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 좋다고 평가받는 1성, 2성 보석들을 보시면 다 피해 증가 옵션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좋은 옵션은 맞지만 여러 개를 사용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피해 젖은 빛이랑 광전사의 눈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공명이랑 전투평점이 같은 응어리와 영원한 고통을 끼고 평타를 쳐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굶주린 보석은 다음 실험을 위해 잠깐 끼고 있을게요. 4269가 나왔습니다. 이제 응어리 대신 13.5% 피해 증가가 붙어있는 비치를 착용하겠습니다. 4845가 나옵니다. 계산기를 써보니 거의 13.5%가 올랐네요. 비치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쳤으니 다시 피해 젖은 비치를 응어리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영원한 고통 대신 광전사의 눈을 착용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평타를 쳐보니 4952가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4269에서 16% 증가한 값이네요. 광전사의 눈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광전사의 눈을 낀 상태에서 응어리를 빼고 비치를 넣어서 13.5%가 추가로 오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528이) 나왔습니다. 계산기에 넣어보니 4952에서 13.5% 오른 게 아니고 11.6%만 올랐네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피해 증가 옵션이 하변산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변산과 하변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0%의 피해를 증가시킨다고 할 때 고변산은 계속해서 곱해줍니다. 때문에 연산을 몇 번 하든 50%씩 계속 증가해요. 하지만 하변산은 계속 더하다가 마지막에 곱해서 연산을 많이 할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치가 13.5% 피해 증가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광전사의 눈과 같이 사용하니 11.6%만 증가한 것처럼요. 핏빛 손길과 찬란한 송곳니에 있는 피해 증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굶주림 대신에 공명과 전투평점이 같은 찬란한 송곳니를 착용하겠습니다. 이제 10중점을 시킨 다음 평타를 쳐볼게요. 5870이 나왔습니다. 계산기에 넣어서 찬란한 송곳니를 끼기 전과 비교해보니 6.18%밖에 안 올랐네요. 핏빛 손길도 8m 이상에서 때려서 8%가 오르는지 실험해보겠습니다. 똑같이 5870이 나왔습니다. 찬란한 송곳니와 핏빛 손길 모두 하변산으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는 김에 병에 담은 희망도 확인해 볼게요. 텔레포트에 있는 은신으로 병에 담은 희망을 발동시킨 다음에 평타를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870이 나오네요. 설명대로면 8%의 데미지가 증가해야 하지만 6.18%만 증가합니다. 공격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하변산으로 적용되는 피해 증가 옵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딜량과 연관된 보석 대부분이 하변산으로 적용되다 보니 높은 공명 수치와 피해 증가 옵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피해 젖은 빛이랑 병에 담은 희망을 사용하면 광전사의 눈, 핏빛 손길, 찬란한 송곳니같이 피해 증가 옵션이 달린 보석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굳이 3개를 전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때문에 다른 5성 보석이 준비되었다면 갈아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너는 안 갈아탔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영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질 겸 저부터 갈아타겠습니다. 6등급 찬란한 송곳니를 갈아서 돌로 만든 살점 조각을 4등급까지 올릴게요. 4등급을 만들 수 있을 때 5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3등급은 바꾸기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성, 2성 보석에서 5성으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전장에서 전설 보석 효과가 보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